피부를 당겨서 올리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방식은 단순해요. 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느냐? 펀치로 뚫어서 구멍이 이렇게 뽕 나게 되면 그 구멍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붙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리프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원장님, 그 원장님께서 맨날 말씀하시던 진짜 리프팅 기계 있잖아요. 그거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거 설명 들어봤잖아요. 옆에 있는 요 기계 맞죠? 맞죠? 엘라코어라는 장비고, 근데 되게 저는 기계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기계의 어떤 방식이나 그런 컨셉은 좀 심플해요. 에너지를 만드는 장비가 아니어서 그래요.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법이죠. 원장님께서 부분을 들어서 장비를 그려주세요. 그렇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기계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장비를 2년 전에 미국의 학회에 가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사실 꽤 오래전부터 리프팅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시술을 하고 있는데 왜 얘는 리프팅을 못할까? 그 방식들은 전부 다 리프팅에 해당되지 않는 방식들이고, 피부를 당겨서 올리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실리프팅이 가장 근접하게 당겨 올리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리프팅 효과밖에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리프팅 수술을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리프팅이고, 그 방식을 보면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여기를 절개하고 피부를 어느 정도 잘라내면 실제로 늘어진 피부를 이렇게 당겨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그런 치료를 하는가? 피부가 남아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화 과정이라는 건 단순히 피부가 처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조직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피부가 결국은 처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원래는 피부가 피부 안에 볼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륨이 좀 큰 사람일수록 더 불리하다고 봅니다. 볼살이 더 많을수록 처질 수 있는 피부의 길이가 더 길어져 있을 테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지방들이 생기는 거죠. 지방의 양이 줄어들면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조직이 이동하는 상황이 생겨요. 피부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길이가 정해져 있을 텐데 위에 있는 그런 지방이 좀 없어지면 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지방만 변하느냐?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 자체도 얇아지고 근육도 좀 약해지죠. 그래서 제가 근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육은 운동하면 약해지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근육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 얼굴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뼈도 줄어들어요. 이 광대뼈가 중요하죠. 광대가 커서 불만인 분들도 있겠지만, 광대는 지지대가 되죠. 우리 얼굴의 중력을 봤을 때 아래로 중력을 받는데 피부가 여기에 걸쳐져 있잖아요. 걸쳐져서 유지가 되는 건데 광대가 꺼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지대가 없어지니까 정말 축 처져 버리겠죠. 피부를 그래서 늘려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필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러를 해서 빵빵하게 넣으면 피부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우리 살 많이 쪘다가 갑자기 빼면은 늙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늘어져서 그러는 거죠. 팔자가 생기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깊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별로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있는 길이하고 내부 구조물과의 역학 관계에서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늘어지면 팔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러로 넣어서 치료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길어서 내려오면 얘를 줄여줘야 돼요. 성형외과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수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수술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제가 막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여기를 절개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흉터 조직이 생겨요. 유착이 된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 부분이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겠지만 10년 뒤에는 그게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흉터를 만드는 게 100%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제가 알기로는 성형외과에서도 평생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일정 횟수 이내로만 해야겠죠. 드라마틱한 효과에 비해 흉터를 만든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엘라코어라는 장비는 꽤 유명한 피부과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방식은 단순해요. 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느냐? 펀치로 뚫어서 제거합니다. 씹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 그렇지? 저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나서 이게 한국에 와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거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도 약간은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긴 해요. 펀치로 얼굴을 많이 뚫어놓으면 뒤탈은 없나? 흉터는 생기지 않나? 혹은 뭐 착색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당연히 하죠. 아마 개발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이 펀치의 구멍 사이즈였을 거예요. 펀치를 어느 정도 구멍 사이즈로 했을 때 최대한 흉을 남기지 않고 이제 리프팅이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있을까?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구멍을 정확하게 뚫어줘야 돼요. 그리고 방식은 3개의 바늘이 달려있는데 탕탕탕탕 이렇게 때리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얘를 찔렀다가 빼면서 원통 모양으로 피부가 뚫리겠죠? 이 피부를 제거하는 거는 이 안에서 흡입해가지고 쏙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피부가 뚫리고 피부 조각은 아주 미세한 조각이죠. 딱 뽑아내가지고 어디에 모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피부의 몇 퍼센트를 제거하는 맞아요. 근데 이 기계에는 그런 세팅이 돼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얘도 까서, 이거는 진짜 팁은 아니고 데모용으로 나온, 테스트용으로 나온 팁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생겼죠. 단순하게 생겼고, 일단은 이 장비를 고려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열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의 레이저를 쓰는 장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프락셔널 방식이라고 해요. 프락셀 레이저가 이제 대표적이죠. 레이저로 뚫어버리는 그런 류의 치료인 거죠. 레이저로 구멍을 뚫으면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 화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다운타임이에요. 근데 얘는 그런 열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제일 많이 갖는 거예요. 회복이 빨리 되겠구나. 물리적으로 손상을 준 구멍을 낸 거를 생각보다 우리 피부는 잘 회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칼에 베거나 상처가 나도 생각보다 남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개념에서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수술에 비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겠죠. 설명 들어보니까 이 엘라코가 안면 거상의 대체 시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수술 전 단계에서 고려를 하는 거고, 얘는 방식으로 놓고 볼 때 흉터를 만들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회복 시간을 주고 간격을 두고 또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이제 기계가 켜졌고, 그걸 이제 피부에 대고 쏘게 되고, 얘를 피부에 대고 이렇게 쐈을 때 팡팡팡 찍으면서 피부를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화면을 보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게 이 바늘이 들어가는 깊이를 의미를 해요. 피부를 완전히 뚫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mm에서 4mm 정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퍼센티지가 뭐 5%, 7% 이게 이제 피부를 얼마만큼 제거하느냐. 7% 되면 조금 더 촘촘하게 구멍을 뚫게 되고, 5%면 조금 더 뜨문뜨문 구멍을 뚫게 되는데, 얼굴의 경우는 보통 5% 정도를 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뽕 나게 되면 그 구멍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붓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리프팅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곳에도 가능해요. 살 빠진 다음에 피부가 좀 남으면 거기 그걸 좀 제거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시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몸에 있는 피부도 많이 줄어들더라. 얼굴도 팔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을 중점적으로 시술을 한다든지, 아래가 좀 피부가 늘어져 있을 때 여기를 좀 줄이는 시술을 한다든지, 뭐 얼굴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럼 원장님은 이 엘라코어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 60대, 70대 이후에 실제로 안면 거상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1차적인 대상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부분적으로 팔자를 해결하거나 젊은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죠. 근데 너무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많이 안 권할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흉터 환자들, 흉터가 좀 심할 때 흉터의 사이즈를 좀 줄이려는 목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케이스들을 지금 조금씩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면 거상 수술은 10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고, 울세라 같은 리프팅은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 엘라코어는 중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죠. 얘가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피부의 전체적인 양을 줄여놓고 늘어나면 또 다시 재시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처럼 제약이 있지 않고 얘는 조금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부작용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고 나면은 보통 하루 지나면은 딱지가 바로 생겨요. 딱지가 떨어지는 데는 짧으면 4, 5일, 길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습니다. 그때까지 딱지가 있다가 떨어지게 되고, 그냥 원활하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착색이 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거를 사실 제일 많이 가능성을 좀 유심히 보고 있죠. 근데 제가 했던 사례는 아니고, 라이브 시연을 할 때 본인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셨던 선생님이 살짝 좀 착색이 좀 남았대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착색이 그렇게 심하게 문제가 될 정도로는 남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엘라코어 효과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실제로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사례를 좀 만들고 싶어요. 아직은 방식 자체가 좀 무서워 보니까, 사실 통증 부분을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이어서 지금 이 시술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마취하는 데습니다.
크림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 마취를 또 따로 하게 돼요. 주사로 마취를 하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골고루 마취를 한 다음에 시술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15분, 20분? 근데 이거는 뭐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얘는 오래 걸리는 시술은 아니에요. 뭐 여러 번 이거를 쏘는 게 아니라 한 부위는 한 번만 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행이 되죠. 엘라코어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아직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진 않았고 사실 런칭한 지도 오래 안 돼서 거의 첫 번째 그룹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완전 선구자시네요.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선택을 안 하는데 리프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필요했고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도입을 결정했죠. 저도 원장님과 꽤 오래 합을 맞춰왔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수적이신데 리프팅 된다, 이건 진짜 리프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방법적으로 볼 때 이런 방식이 참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바로 돈을 써봤습니다. 엘라코어, 그래도 안면 과정이 좀 무서우신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